자, 그래서 오늘 탄핵의 진실 시간은요, 현직 보수의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큰 선물을 안겨줬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완전한 파멸을 선물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도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방송 끝까지 시청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최종 선고는요, 2021년 1월 14일 오전 11시 20분경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민유숙이라는 대법관이 대통령 사건 번호와 피고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조남을 거론한 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런 단 한마디 말로 선고를 끝내버려요. 선고에 걸린 시간은 고작 1분 남짓.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은 막을 내리고 맙니다. 대통령께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그리고 추징금 35억 원이 선고가 됐고요. 이는 뇌물죄 징역 15년과 국고손실죄 징역 5년을 합친 형량인데요. 이미 형이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죄 2년을 추가하게 되면 토탈 22년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벌금 180억 원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노역장에 끌려가서 노역장 유치기간 3년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노역장에 끌려가서 노역을 하지 않으면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래도 대통령이 그런 걸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시점에서 대통령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언론에서 떠들어댔던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든 뒤에 출연금 명목으로 기업 회장들로부터 774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허위 보도를 퍼뜨리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언론 보도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 제1기 특수본 특별수사본부는 이 탄핵 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원과 안종범의 공범이라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미애의 계엄령 선포서를, 당시 추미애가 당대표니까 야당에 그 힘을 받고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겁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최소원에게서 뇌물을 받은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즉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없었고요. 최소원에게서 최초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미수 등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탄핵의 진실에서 많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소원이가 무슨 권리로 무슨 권리 행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누구에게 어떤 강요를 했다라는 건지도 몰라요. 증거도 없어요. 아무튼 검찰은 처음에 이 국정농단 행태를 직권남용과 강요 미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여 의유를 했고, 그러니까 뭐 의유라는 건 뭐 적용을 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헌법재판소도 그러한 검찰 공소장의 논리를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원의 국정농단 행태를 직권남용과 강요 미수를 적용해서 탄핵을 시켰다면 이 또한 탄핵은 무효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니, 김수남과 이영렬의 특수본과 윤석열의 특검수사 4팀에서 조작 날조한 태블릿 PC를 국정농단의 도구로 썼다라는 것이 싹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다 무죄 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조작된 국정농단이므로 저들의 논리로 따지자면 탄핵은 무효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박용수 특검과 윤석열 특검수사팀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최소원과 경제 공동체 관계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재단 출연금과 정유라 승마 지원비 등을 뇌물로 받았다는 주장인데, 국정농단이라는 하나의 사태에서 검찰과 특검이 적용한 법률적인 평가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려면 사전에 니들끼리 입이라도 좀 맞추고 기어 나오던가. 이게 뭡니까? 그냥 대놓고 조작날조예요. 그리고 경제 공동체에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최소원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삼성에서 말 3마리가 아니라 말 300마리를 받아먹어도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가족관계도 아니고 아무런 사이도 아니야. 그냥 수발이나 드는 사람이라 경제 공동체도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두 개의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특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김순환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은 자기들이 최소 수사를 했던 결론을 버리고 특검의 논리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는 검찰 스스로 무능함을 자인한 셈이기도 하고요. 검찰은 법원이 특검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뇌물 혐의의 무죄를 선고할 경우에 대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미수 혐의를 더 씌워버립니다. 한마디로 2중, 3중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꽁꽁 엮어버린 셈인데요. 윤석열이 별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재구속시켰던 것처럼 안약을 대비해서 이런 식의 꼼수를 부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한 뒤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의 혐의를 무려 18개로 잘게 쪼개갖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범죄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게 하려는 일종의 프레임 공작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 정권의 인사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 보복 수사가 이어지면서 검찰은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 특활비수수, 즉 국고 손실 혐의를 추가로 적용을 해버려요. 당연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보수 인사 수백 명을 온갖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특히 검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잡혀 들어갈 만한 그 죄, 직권남용으로 대부분이 싹 다 잡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보수 인사를 싹 다 그냥 전멸시킨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온갖 조작날조로 구속시킨 그 공으로 선배 기수들을 몇 단계나 뛰어넘어왔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윤석열이죠.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문, 즉 1, 2, 3심 파기환송 판결문 4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상상적 경합이니 일부 무죄니 일부 유죄니 등으로 매우 복잡하게 적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 무죄가 났을 경우에, 그럴 때는 미리 준비해놨던 강요나 강요 미수를 유죄라고 해버리고, 직권남용이 만약에 유죄가 난다, 그럴 경우에는 강요나 강요 미수를 무죄라고 하는 식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무조건 유죄, 탄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저게 안 되면 이거, 이런 식이에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검찰과 특검이 한쪽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냥 마녀 사냥이 아니라 공평하게 제대로 수사를 했구나, 이런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기를 쳤다라는 거죠. 꼼수를 부린 거예요. 자, 확실한 건 검찰과 특검, 그리고 법원이 어떤 식의 법 기술을 부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탄핵 선동의 시작점이었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서 받은 출연금 774억 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라고 이렇게 우겨댔던 최소원이 사적 이익을 도모하여 받은 뇌물이다, 이런 혐의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싹 다 밝혀졌다는 거예요. 미르스포츠재단은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안종범과 고영태, 차은택, 박헌영, 그리고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이 공모해가지고 박 대통령의 조남을 팔아갖고 사기치려다가 걸린 그런 사건이다. 박 대통령은 아무 관계가 없다. 최소원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다. 경제공동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게 무죄로 다 나와 있고, 탄핵 선동 당시 언론에서 보도한 무수한 허위 내용들이나 국회가 제출한 당초의 탄핵 소추안에서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중 뇌물죄로 기소된 부분은 삼성이 출연한 204억 원, 미르재단 125억 원, K스포츠재단 79억 원 뿐이고, 그것도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났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제기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은 애초부터 뇌물죄가 아니었고, 탄핵을 딱 타켓으로 목표점을 정해놓고 선동하기 위해서 꾸며진 가공의 혐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짓거리를 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35억과 벌금 180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에 대해 공매 처분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정말 잔인한 인간들 아닙니까? 지들은 무고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뻔히 알면서 저렇게 조작 날조를 하면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쪽쪽 빨아쳐는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가 공매 처분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거처할 것이 없어져요. 어디서 살아나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인신 감금 상태에서 훈련하고 자유의 몸이 되면 대통령의 진실과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애국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안위와 품위일 겁니다. 비록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위는 대한민국이 보장을 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통령께서 머무를 집이 없어지고 연금 혜택마저 없어지는 게 엄연한 현실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자,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분과 친인척들의 도움으로 대구 달성 사저를 마련하게 됐고요. 지금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앞으로 벌어질 태블릿 PC의 조작 날조 공론화가 돼버리면 지지율이 폭락이 될 것이고 그 틈을 노려서 이재명 세력과 이 수박들 문재인 세력들이 또 내각제를 가기 위한 플랜들이 여기저기서 펼쳐질 거예요. 박 대통령도 이거를 노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나왔다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데 박 대통령이 모릅니까? 물밑에서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타이밍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딱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까? 강남 모 호텔 중식당에 5명과 이 비밀리에 회동을 하신 것도 일부러 유영하 변호사를 시켜서 흘린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석 달 동안 거기에서 잠복하고 있어요, 기자들이. 거기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서울 시내 호텔이 한두 개예요? 아무튼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박 대통령에 대한 보수 재건의 히어로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 현재 전국을 보면 그 어떤 인간들도 내각제에 반대하는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찬성해서 국가와 국민이 나가 자빠지더라도 지들끼리 해치고 호의호식 살겠다라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내각제와 탄핵의 진실이 맞물려서 싸우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그게 지금이에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탈탈 털어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탄핵을 시켰는데 딱 다 무죄가 났잖아요.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의 동정심 플러스 박 대통령이 억울함 플러스 이런 것들이 명예회복으로 회복이 되면서 정치권에 나오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탄핵의 진실을 밝혔을 때는 시너지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이름 석자만으로 도남 석자만으로도 기본적인 정치적인 25% 30%가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잽시가 안 돼요. 저는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박 대통령도 그걸 노리고 있는 거고